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병동의 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미소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따님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소네 가족에게 3천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가장이었거든요. 미소가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를 묻히며 일해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소야. 어머니 김영희가 빨갛게 부은 눈으로 다가왔어요. 병원에서 수술비 선입금을 내지 않으면 수술을 못한다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소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간호학과 3학년인 미소도 의학 지식이 조금은 있었어요. 뇌출혈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할 게 없었고, 친척들도 모두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한미소 학생이시죠?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소가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명함을 내미는 그의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바이오헬스 그룹 기획실 이 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한 제약회사 그룹이었거든요. 저희 회장님께서 미소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과장의 말에 미소는 더욱 당황했어요. 왜요? 저는 바이오헬스와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과장은 미소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의 수술비는 저희가 우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다만 미소 학생께서 저희 회장님과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미소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오헬스 그룹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미소는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웅장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거대한 책상 뒤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미소 학생. 박 회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숨길 수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불러내서 미안해요. 하지만 시급한 일이라서요. 박 회장은 미소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손자 도연이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박도연. 미소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된 교통사고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바이오헬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박도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였어요. 도연이가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결혼만은 시켜주고 싶어요. 박 회장의 말에 미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미소 학생, 당신이 도연이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역시 그 의미였어요. 미소는 말문이 막혔어요. 당황스럽겠지만 들어보세요. 박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당신의 성실함과 간호학 전공 배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현재 상황이 절박하다는 점에서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어요. 미소는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평가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해주시면 아버님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물론이고 미소 학생의 학비도 졸업까지 지원해드릴게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미소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결정해 주셔야 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아버님의 수술이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어요. 미소는 눈을 꼭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딸을 위해 희생해온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박가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넓은 대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지만 미소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간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소는 2층의 넓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박도연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감긴 눈꺼풀, 가느다란 호흡, 사진에서 봤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앞으로 이곳이 사모님의 공간입니다. 나이 든 가정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소는 방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침대에 누운 남편, 아니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남편이 된 박도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 된 거구나. 미소는 작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미소에게 환자를 돌보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간병사들이 들어와 박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미소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어요.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 의식 회복의 가능성 등등. 하지만 박도연의 상태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미소가 박도연의 이마에 묻은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고 손을 뻗은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착각이겠지? 미소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의식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미소는 숨을 죽이며 박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때였어요. 박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식물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선명하고 날카로웠어요.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박도연이 목소리를 냈어요. 거칠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미소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박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놀란 것 같은데 물 마셔. 박도연은 침대 옆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미소에게 건넸어요. 어떻게? 당신은 식물인간이라고.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보여야 했으니까. 박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가 멀쩡하다는 걸 적들이 알았다면 지금쯤 정말로 죽어 있었을 거야. 박도연은 미소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몇 달 전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박도연의 삼촌인 박태식이 조카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었거든요. 삼촌은 내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못마땅했어. 자기 아들 박민수가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거든.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사고 후에 삼촌이 의료진을 매수해서 내가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이라고 발표하게 만들었어. 미소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거대한 음모였다니. 그럼 저는 왜요? 왜 저를 선택한 거예요? 미소의 질문에 박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와 삼촌의 계획이었지. 내가 죽기 전에 결혼이라도 시켜놓으면 체면이 서고, 무엇보다 가난하고 약한 며느리를 들여놓으면 조종하기 쉬우니까. 미소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어요. 자신이 그들의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삼촌과 사촌의 오만함이 바로 내가 이용할 무기야. 박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소, 나를 도와줘. 뭘 하라는 거예요? 삼촌네 집을 드나들며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는 거야. 그들은 너를 투명인간 취급할 테니까 경계하지 않을 거야. 미소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위험한 일 같았어요. 내가 뭘 얻을 수 있죠?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일이 성공하면 너와 내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주겠어. 박도연의 제안은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소에게는 조건이 있었어요.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제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세요. 둘째, 모든 일이 끝나면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받아들이지. 그렇게 미소와 박도연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미소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며느리를 연기했고, 밤에는 박도연과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박태식의 부인인 최 여사는 정말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미소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내 처지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니? 최 여사는 미소를 마치 동정받아야 할 대상처럼 대했어요. 미소는 그런 시선들을 참아가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박태식의 서재에서 청소를 도우면서 중요한 서류들을 흘끗흘끗 복원했어요. 프로젝트 알파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해외 투자를 가장한 자금 세탁 계획인 것 같았어요. 박민수는 아버지보다 더 교활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미소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새댁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별로 입맛이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하하곤 했어요. 미소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아야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소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최 여사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응, 다음 주에 스위스 출장 가잖아. 그때 모든 걸 처리할 거야. 프로젝트 알파 자금도 그때 이동시킬 예정이고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날 밤 미소는 박도연에게 들은 내용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스위스라. 박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삼촌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는 거구나. 그걸 막아야 해. 어떻게요? 증거를 찾아야 해. 삼촌의 서재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을 거야. 그것은 미소에게 더욱 위험한 임무를 의미했어요. 일주일 후 기회가 왔어요. 박태식 가족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미소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참았어요. 서재는 각종 서류와 파일로 가득했어요. 미소는 박도연이 알려준 대로 금고 뒤편의 비밀 서류함을 찾았어요. 그 안에는 프로젝트 알파의 모든 내용이 담긴 파일이 있었어요.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미소는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미소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귀걸이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가 서재에서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이거 누구 거지? 최 여사가 귀걸이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미소, 이거 내 거 아니니? 미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아, 그거 제가 어제 청소하면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가정부 김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사실 김 씨는 박도연이 미리 포섭해 둔 사람이었어요. 위기는 넘어갔지만 미소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미소가 찍어온 사진들은 박태식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박도연은 그 자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미소.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다음 주 박태식의 스위스 출장 전날, 박도연은 마침내 움직였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와 검찰 관계자들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그룹의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박태식이 박도연의 지분을 강제로 박탈하려는 안건을 상정한 이사회였어요. 이사회가 열린 바이오헬스 본사 회의실. 박태식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 조카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박태식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이제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박태식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도연이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도연이, 내가 어떻게...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삼촌, 오랜만이네요. 박도연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지켜주셨나요? 아니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나요? 이게 무슨... 혹시 이게 필요하신가요? 박도연은 프로젝트 알파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박태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건 내가 삼촌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에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태식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박도연의 완벽한 복수였어요. 몇 달 후, 미소는 바이오헬스 그룹의 의료복지재단 이사가 되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보람찬 일이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연설을 마친 미소를 박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박도연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미소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닌 진심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가짜 결혼이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거든요. 미소야. 박도연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결혼할까? 다시요? 이번에는 진짜로. 사랑해서.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소의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딸을 기쁜 마음으로 배웅했어요. 우리 딸,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미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가장 밝은 결말을 맞은 거예요. 미소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도연과 미소는 이제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 앞에는 희망찬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후, 미소는 이상한 일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이 밤마다 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박도연은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밤, 미소는 박도연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를 맡았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없애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나? 미소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박도연의 비서인 정수연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박태식이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박태식이 죽다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유서를 남겼는데 모든 범죄를 회장님께 뒤집어 씌우는 내용입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또한 박민수가 해외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소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위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당신들 계획이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정수연이 한 뭉치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미소가 서재에 잠입하는 모습, 박도현과 비밀회의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박민수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몇 달 동안 미행했던 것 같습니다. 미소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들의 모든 비밀이 들통난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소야, 당분간 너와 내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어. 도연 씨는 어떻게 하고요? 난 여기 남아서 끝까지 싸워야 해.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미소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이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미소는 박도연의 손을 꽂아봤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미소의 각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위험할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박민수의 반격에 맞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후, 박민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박도연이 식물인간 상태를 가장했다는 증거부터 시작해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주장까지. 박도연은 자신의 삼촌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미소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언론은 이 새로운 반전에 열광했어요. 연일 박도현과 미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어요. 사기 결혼의 진실, 재벌가의 치밀한 복수극, 순진한 간병인, 아니면 공모자? 미소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거리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 여자 맞지? TV에서 본 그 여자. 아, 재벌한테 붙어서 떼돈 번 그 여자?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미소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어요. 박민수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도연과 미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모님, 출석 요구서입니다. 검찰청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은 미소는 손이 떨렸어요. 박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박도연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박민수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있었어요. 미소, 나를 도와줘. 삼촌네 집을 드나들며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는 거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법정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박태식의 전 비서였던 김영훈이 찾아온 거예요. 회장님, 저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김영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태식 회장님이 죽기 전에 저에게 맡긴 게 있어요. 그가 꺼낸 것은 작은 USB였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USB에는 박태식이 직접 녹화한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감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 영상에서 박태식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조카 박도연을 죽이려 했다. 교통사고도 내가 꾸민 일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나보다 한 수 위였다. 나는 완전히 당했다. 박도연이 한 일은 정당방위였다. 나는 그저 자업자득일 뿐이다. 박태식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내 아들 민수에게 전한다. 복수는 그만두어라. 모든 잘못은 아버지인 나에게 있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 증거였어요. 왜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계셨어요? 미소가 김영훈에게 물었어요. 박민수가 복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깊이 빠져버렸네요. 김영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태식 회장님도 마지막엔 후회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불행해졌다고요. 박도연은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요. 공개하면 박민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박민수도 결국은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였으니까요. 미소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도연이 미소의 의견을 물었어요. 미소는 잠시 고민했어요. 복수의 연쇄는 언제 끝날까? 박민수와 직접 만나보는 건 어때요? 미소의 제안에 박도연은 놀랐어요. 위험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몰라.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미소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필요해요. 며칠 후, 미소는 용기를 내어 박민수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민수는 미소를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용무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미소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을 봤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소는 태블릿을 꺼내 박태식의 고백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는 박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복수를 포기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당신 아버지가 직접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하지만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박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영상 속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후회하고 계셨나 보네요.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 씨, 이제 그만해요. 복수는 복수만 낳을 뿐이에요. 미소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저희도 모두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요. 미소도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이해해요. 그날 이후 박민수는 자신이 제기한 모든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리고 언론 앞에서 진실을 고백했어요. 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박민수의 진실 고백으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박도현과 미소에 대한 수사도 중단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돌려졌어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미소는 그동안의 일들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연일 계속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거든요. 조금 쉬었다 할까? 박도연이 미소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아니야, 너무 무리했어. 잠시 여행이라도 가자. 박도연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허니문도 제대로 못 갔잖아. 결국 두 사람은 제주도로 작은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는데 미소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뭘?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싫었거든요. 미소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서요. 실제로 이용한 건데, 박도현도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사랑해요. 미소의 고백에 박도현은 그녀를 꼭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미소야.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해변에서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계약도 거래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미소는 의료복지재단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했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너무 보람이 있었거든요. 이번 달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이 500명이 넘었어요. 미소가 기쁜 표정으로 박도연에게 보고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박도연도 미소의 일을 적극 지원했어요. 재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의료진들도 충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미소가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미소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박도연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미소는 용기를 냈어요. 도연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 임신했어요. 박도연의 수저가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미소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박도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미소를 안아들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 의사가 확인해줬어요. 세상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나고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9개월 후, 미소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아본 박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미소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소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완전한 행복이 올 줄 몇 년 전엔 상상도 못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았어요. 퇴원 후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나날들이 시작되었어요. 미소의 부모님과 박도연의 할아버지인 박 회장도 손자를 보러 자주 왔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봐도 되나 싶네. 박 회장이 지훈이를 안으며 흐뭇해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미소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만약 박 회장이 처음에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야, 너희 둘이 이뤄낸 거지.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내 계산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진짜 사랑을 찾아내더구나. 한편 박민수는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NGO에서 일하며 사회봉사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벌써 5살이 되었어요. 아빠 박도연을 꼭 닮은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어요. 미소는 재단 일을 계속하면서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박도연도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어요. 미소와 박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야. 박도연이 말했어요.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너무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돼. 미소가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미소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무서웠지? 박도연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맞아.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 박도연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현재 미소와 박도연은 결혼 10주년을 맞았어요.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작년에는 딸 지수도 태어났어요. 미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되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돕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박도연의 바이오헬스 그룹도 더욱 발전했어요. 의료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어느 날 미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어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환자분들을 만나러 온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때의 나에게 지금 상황을 말해준다면 믿을까? 미소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인생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소는 박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와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어떤 생각?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둘 다? 응. 그때는 서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지. 박도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 같이 저녁 먹자. 좋아. 기다릴게.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 같은 부부가 될 거예요. 왜? 미소가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소와 박도연은 감동했어요. 정말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시작된 거짓, 결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소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소는 창문 밖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1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는 곧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될 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거야. 박도연이 잠든 아이들 방에서 돌아와 미소 옆에 누웠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감사한 마음이야. 미소가 박도연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잖아. 그래, 진짜 가족이 됐어. 박도연이 미소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물론이지.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달빛이 내려와 행복한 가족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소와 박도연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해요. 미소와 박도연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두 아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거예요. 진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